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펜 1호분의 차량을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펜1호 강정민입니다. 자, 오늘 어떤 차량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BMW 428i M 스포츠 패키지 제 개인 소유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My best friend to 23. She left her body and hovered above me. I saw no shadow. I looked around, searched every building and home that I found. I saw no shadow, but felt the glow. The warmth inside me kept me afloat. It felt like heaven. It found my bones. 그래서 오늘은 이 BMW 4 시리즈 리뷰도 리뷰지만 외제차를 타다 보면 이 들어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외제차 유지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후반부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BMW 이제 428i를 타고 있는데 이 차량을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섹시함? 섹시함? 네. 어떤 게 섹시하죠? 라인이 섹시하고 라인이 섹시하고 시트도 섹시하고 시트도 섹시하고 2000cc에서 느낄 수 있는 가속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어렸을 때 로망이 M3였는데 네. 그 M3가 요즘에는 M4로 해서 이제 투도어가 M4로 나오는데 예. M4를 못하니까 아, 엠프로를 못하니까 금액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도 못하니까 예, 대체품으로 맞아요.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BMW 428i가 언럭키 M4예요. 예,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출시를 했는데 BMW의 주력 모델이 있잖아요. 몇 시리즈인가요? 3 시리즈, 5 시리즈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3 시리즈랑 5 시리즈가 주력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시리즈 쿠페 약간 독립 모델 개념으로 처음 출발을 했는데 M4 껍데기들이랑 호환이 돼요. 그 맛에 또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는 낮은 반면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차 디자인 한번 살펴보고 나서 네.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 모습을 한번 볼 텐데 BMW 428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출시한 게 2013년도기 때문에 이쪽 위쪽 모습은 예전 3 시리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형 3 시리즈랑 똑같고, 그리고 이 밑에 범퍼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M 시리즈 범퍼를 달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전면부 모습에 대한 특징은 말할 게 없는데 이 4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앞쪽은 거의 완전 세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세단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특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역시 그릴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키드니 그릴, 인간의 신장처럼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릴이고, 요즘 나오는 것들은 여기가 그래도 조금 살짝 붙어 있는데 얘는 확실히 그릴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BMW 4 시리즈가 나올 예정이라고 사진이 많이 돌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작은 키드니 그릴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형의 느낌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희소성 있는 디자인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이제 전면부를 봤고, 그리고 이제 휠 쪽을 한번 보면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9인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한 디자인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BMW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휠 디자인인데, 재밌는 건 타이어 보시면 얘가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얇아요, 타이어가. 근데 일반 차량은 이거보다 살짝 두껍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가 얇게 되면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코너링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더 땅에 붙어서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안에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 있고 납작하기 때문에 빗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훨씬 더 잘 미끄러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특별한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 패키지이기 때문에 옆에 이런 식으로 M 마크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옆모습을 보면 이게 BMW 428i가 BMW 4 시리즈 중에도 출시한 지가 꽤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전혀 촌스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옆라인이에요. 옆라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합니다. 제가 왜 유니크하다는 표현을 쓰냐면 요즘은 쿠페 라인 차량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포도어 쿠페, 그냥 세단들도 이 뒤에 C필러 쪽으로 해가지고 트렁크 라인까지 굉장히 낮게 뽑아갑니다. 낮게 뽑아가는데 이 428i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높이 보세요. 요즘 나오는 쿠페 차량 스타일 대비해서 조금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쿠페의 스포티함도 가져가는데 좀 뭔가 그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쿠페 라인들보다는 훨씬 더 유니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뒷모습을 한번 보면 이 뒷모습은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상 얘가 엉덩이가 토실토실 저처럼 약간 귀여운 느낌?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BMW 모습 그대로고, 그리고 이쪽에
뒤에는 BMW 4 시리즈 428i라고 이렇게 문구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외형을 살펴봤고 한번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문을 열었는데 이게 쿠페다 보니까 문이 굉장히 크고 무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차주분이 이야기했던 그 섹시함이 뭔지 알 것 같아. 시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요즘은 브라운 색상 많이 쓰는데 빨간색으로 섹시하게 섹시함? 발라져 있네. 나파 가죽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죽은 아닌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처럼 이중 접합 유리는 아니라서 약간의 풍절음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페이기 때문에 일단 앞자리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롱다리네, 이 친구가. 발이 안 닿네. 앞자리는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이제 안쪽에 들어왔는데 일단 디자인이 레드 시트가 진짜 이쁘네. 이런데도 요즘 브라운만 봐서 그런지 레드가 너무 이쁘고,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본 룩입니다. 제 생각엔 진짜 카본은 아닌 것 같고, 이게 M4였으면 진짜 카본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마스크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모습, 우리 몸 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 내비는 일반적으로 이제 BMW 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출시한 지가 조금 지나서 그런지 이 내비 크기는 조금 작은 모습이에요. 제 생각에는 10인치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밖에 디자인들, 야 이거 보세요. 이 기어봉, 이게 BMW 기어봉이라고 해서 과거에 이 기어봉만 튜닝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국산차에 요것만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 이게 디지털은 아니에요. 오랜만에 아날로그 보네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아날로그라고 해서 꼭 막 촌스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모드 변경이 되는데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하면 스포츠, 컴포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조그맣게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문을 한번 닫아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안전벨트를 빼줍니다. 얘가 굉장히 친절한 기능. 자, 이제 마지막으로 뒷자리를 볼 텐데 이쪽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옵니다. 시트가 앞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접어서 들어가야 돼. 이게 쿠페 차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접어서 하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뒷자리가 필요 없는 차잖아요. 그냥 쿠페니까 이 사용성에는 뒷자리가 필요 없는데, 굳이 뒤에 사람을 태워야 된다면 각도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머리가 다, 역시 아무래도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단다는 거. 근데 여성분들이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장거리도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하면, 들어오기는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은 더럽게 어렵긴 한데, 만약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타는 것만 좀 불편하지 앉는 거는 장거리 주행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BMW 4 시리즈 428i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차주분하고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볍게 차량을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잘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섹시하더라고요. 그 섹시한 포인트 찾으셨나요? 예, 시트가 겁나 섹시하고 옆모습도 좋았고. 혹시 키가 몇이죠? 저요? 예, 181입니다. 181. 얼굴도 잘생기셨고. 과찬이십니다. 예, 그리고 차도 BMW. 여기가 뭐가 뜨겁네요. 아, 그럼요. 요 감정, 나의 요 감정, 열등감인가? 예, 농담이고, 이제 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외제차에 대한 오해 뭐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외제차를 사실 분들이나 아니면 외제차를 아직 안 타보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좀 정보를 제공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금은 얼마입니까? 세금 한 33만 원 정도? 33만 원. 자, 여기에서 볼게, 외제차를 타면 자동차 세금이 많이 나간다. 이거는 사실은 오해죠. 오해입니다. 예, 세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cc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BMW 4 시리즈 428i 같은 경우에는 2000cc입니다. 2000cc이기 때문에 국산차 2000cc랑 자동차 세금은 똑같아요. 소나타나 K5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소나타나 K5나 BMW나 cc만 같다면 세금은 같은데, 문제는 이제 재산세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보험료가 얼마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고로 구매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차 구매 가격이 얼마였죠? 차량 가격이 4,300만 원. 그 당시 4,300, 네. 취등록세에서 한 4,600 정도 주셨는데, 네. 그때 보험료가 얼마 나왔나요? 그 당시 가족보험으로 해서 150만 원 났습니다. 그 당시 가족보험으로 150. 150만 원. 물론 이제 보험료라는 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차값 비례하기 때문에 한 4천만 원 중반선 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100만 원 중반대 정도 나오는 거고, 네. 가족보험이니까 조금 할인이 된 점을 감안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쿠페형 차량이기 때문에 포도어 차량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비슷한 차량으로 320D랑 이제 같은 급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가 한 4, 50만 원 정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정리를 하면 세단보다는 이게 투도어, 스포츠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으로 위험 차량이기 때문에 같은 동급이라면 세단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런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BMW의 워런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나요? 처음에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워런티랑 이제 BSI 패키지가 따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워런티 같은 경우는 3년에 20만 킬로미터를 이제 차량 전체적으로 이제 보증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BSI 같은 경우는 이제 소모품, 엔진 오일 및 필터류, 이제 소모품 계열은 BSI로 보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건 5년에 10만 킬로까지. 워런티랑 BSI가 있는데, 워런티는 3년이고요. 자동차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부품들을 보증을 해주는 거고, 워런티가 끝나면 보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워런티 끝난 다음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비용을 지불해서 차를 수리하셔야겠죠. 예, 엄청나게 비용을 지불해서 차를 수리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제차는 워런티가 끝난 차와 안 끝난 차가 시세가 천지 차이.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쓰는 어플을 보면은 차량 가액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제 차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떨어지긴 떨어진다. 그치.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워런티가 끝나기 전에 연장은 가능한데 워런티가 끝나고 나면 연장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BSI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5년에 10만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하려고 했으나, 제가 이제 키로수가 적다 보니 이거를 돈을 300만 원을 지불하고 연장을 했을 때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냥 키로수가 지날 때마다 와서 뭐 소모품 교환을 하면 그게 더 이득이라고 센터에서 추천해서 저는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BSI 연장하는데 300이에요? 30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런티 연장은 얼마예요? 워런티 연장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오셨네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I가 붙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 BMW에 D가 붙으면 디젤 차량인데, 네. 이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급류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진 않고, 이제 4 시리즈도 420i라는 차가 있고 428i라는 차가 있어요. 420i는 그냥 엔진, 그건 그냥 휘발유를 넣어도 되고, 428i 같은 경우는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고급류를 권장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류를 넣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430i도 터보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급류를 넣어야겠네. 네, 맞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고급류를 들어가면 기름값도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차값 빼고 한 달 자동차를 굴리는 유지비, 보험료, 세금 이런 거 다 아까 나눠봤잖아요. 네.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한 달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차량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차값 빼고. 네. 그죠? 여기서 차값이 붙으면 한 100만 원 정도는 나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류비가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오는 걸로 아는데, 차 운행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적게 하는 편이죠. 이게 시내 주행 연비가 어떻게 나오나요? 뭐 평균 연비 지금 찍혀 있는 걸로는 뭐 9점 몇 킬로 나온다고 하지만, 시내 주행으로 봤을 때 한 7km, 6km, 7km 나오는 것 같고,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 13, 14km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기름값 잡이 없네. 기름값이 좀 과하게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또 그런 감성으로 타는 차는 아니기 아.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딱 버리는 그런 느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의 장점과 단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장점은 동급이라고 말하면 이제 배기량으로 할게요. 2000cc급에서 느낄 수 없는 폭발적인 가속력, 그러고 가속을 어디서 하나요, 보통? 올림픽대로 80km까지 급가속. 예.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혼자 달릴 때도 그런 가속을 맛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 라인의 섹시함, 그리고 시트의 섹시함. 간지가 난다. 아, 그렇죠. 예. 단점은요? 단점은 없는데, 굳이 뽑자면 연비. 아, 연비. 근데 연비를 생각하면 이 차를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쵸. 연비를 생각하지 않고 샀기 때문에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쿠페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뭐 뒷자리가 좁다 이런 건 단점으로 뽑으면 안 돼. 그런 차가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냥 주행만 봤을 때는 큰 단점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지금 차가 6년 차가 들어갔는데, 올해 초에 바로 엔진 경고등이 떠서 센터 입고를 시켰더니 냉각수 펌프 쪽에 문제가 생겨서 한 30 몇만 원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30 몇만 원. 네. 다행이네요. 냉각수로 끝나서. 그렇죠. 한 100만 원 돈 생각하고 갔는데 30 몇만 원에 선방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BMW가 엔진 경고등이 뜨는 게 약간 고질병처럼 많다고 들었어요. 그 센터에서 얘기해 주시기를 그 엔진 경고등이 가끔 들어오면 대부분 냉각수 계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5년 동안 타면서 처음 차가 고장났던 부분이라 그래도 차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년 동안 타면서 수리비로는 36만 원이 끝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돈 들어갈 일만 남았네요. 저 매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시트가 빨간색이잖아요. 네. BMW 많이 불타올랐단 말이에요. 디젤 차량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더워가지고 너무 고생했어요. 지금도 땀 범벅인데 이렇게 하루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한 대 가지고 나오세요. 다음에는 더 요즘 걸로 좀 들고 오세요. 비싼 차로. 요즘 제가- 걸로. 요즘 걸로. 농담이 농담. 다음에는 그러면은 전기차 좋아요. 한번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꼭 전기차 가지고 오시고. 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해봤고, 제가 요즘 그 얘기를 많이 안 드렸는데, 제 채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래도 애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요즘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